온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DJ 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미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짜자자자자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남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남이라고 하니까 저도 떨리네요. 아니, 근데 그렇죠. 누구 맘대로 여러분의 미남쌤이에요. 네. 아니 종이 받은 거예요? 청소년들이 내게 붙여준 별칭입니다. 미남쌤이라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남쌤이 그죠? 다행이에요. 네, 네. 그쵸? 나쁘게 팟캐스트에서. 해석하지는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풍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빠르게 사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조금 최근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사례라 제가 좀 분위기를 잡고 사례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강원도 산불 뉴스를 보고 가슴 졸였던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산불 피해에 많이 마음 아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을 보낸 것은 산불 관련 뉴스를 보다가 접한 소식 때문인데요. 산불이 번질 당시에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중학생들이 긴급하게 탈출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갑자기 큰 불을 만나 대피하느라 어린 친구들이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놀라고 불안해할 텐데 상담자들은 이럴 때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강원도 산불 피해를 비롯해서 이런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담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나 유명한 사건 사고라 다들 많이 그렇죠. 뉴스를 접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청소년들의 그 불안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약간 부모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불안, 트라우마라고 많이 이제 용어를 일반인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는 약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든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든가라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그런 트라우마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약간 산불, 약간 좀 큰 재난 사건에서도 이런 불안이나 이런 심적 외상,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소민 선생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개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큰 재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외국의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폭발 사고나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 내가 경험한 경우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일단 뭐 그거를 전에 들은 뭐 다른 그 2차적인 피해를 입은 이제 사람들도 그런 뭐 트라우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이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실제로 가서 수학여행을 가서 그 자리에서 네. 이제 산불로 인한 어떤 대피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그 앞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라거나 어떤 그런 행사를 갈 때 내가 또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 불이나 이런 거가 관련된 그런 뭐 비슷한 어떤 형태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네. 굉장히 가슴이 떨린다라거나 이제 이런 그 불안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표현해주는 우리나라 좋은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산불과 같은 대형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놀란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라우마의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그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런 청소년들도 불안하거나 만약에 자기가 조금 잠이 안 다거나 이게 좀 경중으로 이런 증상이 발현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좀 어떻게 발현되고 이런 증상들이 발현했을 때 좀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미남 선생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그 산불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 산불을 예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이 산불 상황이 비록 산불이라고 하는 재난으로는 큰 아픔이 있었지만 네. 청소년들을 이게 지도했던 선생님들은 정말 지혜롭게 네. 잘 대처를 해줘서 아, 네. 한 명도 이렇게 다치거나 하지 않았던 음, 참 잘 대응을 했던 그런 정말 다행입니다. 사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는 세 개 중학교가 거기에 그 수학여행 중이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평택의 현아중학교는 버스로 이제 저녁에 긴급하게 그 대피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버스 7대 중에 한 대에 불이 붙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정말 침착하게 애들을 다 대피를 시켰죠. 근데 그 와중에 버스가 활활 타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또는 네. 친구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나 두려움이 전체 아이들에게 엄습을 했겠죠. 그렇죠. 이때인데 선생님들이 잘 지도를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를 시켰지만 그 아이들 중에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그거 자체가 충격으로 오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그 정도는 뭐 사고지만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전혀 충격을 받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예, 개인차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어떤 특성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트라우마 증상을 보일지 아닐지는 그 자리에서 예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현아중학교뿐만 아니라 안성의 명륜여자중학교도 숙소가 가까이 불이 막 다가오니까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다 대피를 시켰는데 이제 이런 어떤 큰 사고를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네.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멀쩡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네. 그래서 사실 그 겉으로만 보고는 이게 이 아이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겉으로는 좀 보기는 어렵고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이 좀 불안을 느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준다면 얘네들이 조금 '아 나도 이런 그런 트라우마가 아닐까.'라고 약간 좀 고민할 때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실 이 네. 마침 네.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의 청소년 상담자들은 거의 밤을 새우면서 스탠바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네 네. 지역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속초 같은 경우는 그 41명의 청소년 집이 네. 뭐 전소가 되거나 뭐 가축이 불에 타거나 이런 이제 네네.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네네. 아이들은 그 다치지 않았지만 근데 그것을 그런 경험을 그 한 아이들의 경우는 위급한 경우에는 즉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도 지역도 그렇지만 일단은 속초부터 얘기 말씀을 드리면 속초는 상담자들이 거의 밤새워서 스탠바이 하면서 피해 상황을 접수를 했고요. 네. 물론 상담자들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거기에 그 종합대책본부가 그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 전체 지휘하에 청소년 상담자들은 청소년들에게 혹시 피해가 없는지 이걸 확인한 후에 41명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제 지원을 그 실시를 했지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그 교육청하고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이 같이 손을 잡고 그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 다 트라우마 긴급 그 검사를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그 중대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과 경하지만 예방이 필요한 친구들을 이렇게 미리 진단을 해서 아이에게 아이별로 그러니까 청소년 그 유형에 따라서 각각 지원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개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그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청소년들 본인이 피해자 본인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더 이상 내가 그 장소에 있지 않고 또는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고 내가 잠시 겪었지만 현재는 내가 안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안전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지지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근거리에 있다. 부모든 선생님이든 상담자든 이런 작업들을 그룹별로 또는 그중에 이제 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불안함과 공포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 심리적 외상 치료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공포와 불안을 한다는 거에서는 일반적인 불안을 치료하는 심리 치료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심리 치료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사실 그 상황에서는 심리 치료라기보다는 그 우리 피해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또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주변에 있으면 네. 많은 경우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소매 선생님은 혹시 뭐 네, 네. 그 민남 선생님께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그 순간에 안전하다고 느껴서 이제 좀 많이 그리고 뭐 치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좋아졌더라도 졌더라도 약간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그런 상황에 또 처하게 되면 다시 또 같은 불안이 올라올 수도 그럴 수 있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이게 치료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 때 다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뭐 치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트라우마라는 게 저는 이제 그 미남쌤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재해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주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삶에 있어서 트라우마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내가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직면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걸 내가 왜 당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삶에 있어서 그냥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조금 내가 그럼 이것과 관련된 불안 증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내 삶에 좀 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거. 그게 조금 힘들면 말 그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요즘에는 혹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성장한다는 얘기도 있긴 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재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느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직면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성숙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좀 더 뒤에 얘기긴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좀 뭐 치유건 치료건 상담이건 아니면은 뭐 다른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얘기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조금 그 수용하고 약간 받아들이는 시간들도 조금 필요할 수 있고 불안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그 어떤 기관에서 어떤 우리가 그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잠깐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민아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지역별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아는 청소년 전화 1388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네. 또 학교에는 위클래스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네. 또 지역 교육청 단위로 위센터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그 상담 전문가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곳은 다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상담료는 무료이고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무료로 그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하나 이제 트라우마 이야기가 오늘 주제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그 안성의 명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참 좋은 일을 또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들이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성금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그 성금을 모아서 피해 지역에 전달을 했거든요. 피해 복구에 이렇게 활용해 주십사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피해자가 되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이 찾아진다면 그것도 정말
그 회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음. 걸로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꼭 재난뿐만 아니라 아까 소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프레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각을 하고 행동할 때 이제 트라우마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도 보고 또 그렇게 되면 조망이 넓어져서 다양한 대안을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좀 힘들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아까 그 소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조금 통하는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있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조금 더 회복하는 데 네. 도움이 아주 될 것 네. 같고 네. 좋은 얘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불안에 떠는 친구들이 보이면 뭐 교사분들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은 그 친구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품어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다독여주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